안녕하세요. 규미랑 놀자의 규미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많은 좋은 소식과 많은 안 좋은 소식 가운데 저희가 강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드라마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요즘 많이 핫하게 많이 보고 계시죠? 일주일에 한 번밖에 방영 안 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뭐 사기 아니냐, 너무하는 거 아니냐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기다림에 지쳐서 원망이 나오는 드라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드라마 이야기보다는요, 작가님이나 연출가님을 좀 다루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분들 굉장히 유명하죠. 이유정 작가님이랑 신원호 연출 선생님. 먼저 이유정 작가님, 무역을 전공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능 작가로도 이름을 날리신 분이죠. 여걸식스, 1박 2일, 남자의 자격. 뭐 너무 잘 만든 작품들이죠. 또한 신원호 작가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다른 전공을 하셨어요. 화학공학과를 전공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스타 골든벨, 남자의 자격, 이런 작품들을 만드셨는데요. 이 작품들에서도 보면 이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주고 그 사람을 티업해주고 또 이렇게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예능을 만들고 재밌게 만들고 유쾌하게 만드는데 재주가 있으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예능에서도 이름을 날렸는데 드라마로 넘어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말리게 되죠. 위험한 일이야. 너 여기서 너무도 잘하고 있는데 왜 다른 쪽을 가려고 하느냐. 안전하게 가는 게 중요하지 않냐. 안정적인 궤도로 이미 탔으니까 이쪽으로 가자라고 많은 이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조언을 하셨겠죠. 근데 이분들이 그 만류에도 뿌리치고 드라마 쪽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와 슬기로운 시리즈를 만들죠.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1997, 1994, 1988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게 되죠. 그랬는데 또 슬기로운 생활을 한다니까 또 사람들이 말리게 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뭐 예능에서 승승장구하다가 또 드라마에 와서도 연이은 대박을 터뜨린 작가님과 연출님, 정말 케미가 너무 잘 맞는 분이시고 대단한 분들이시죠. 이분들의 작품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디테일과 복선이 있어요. 그물처럼 잘 짜여진 그 디테일에 복선이 어떤 것을 이렇게 흘립니다. 나중에 보면 결말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게 해주죠. 그 다음에 제가 연기자니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분들은 다른 단역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단역에도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특히나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면 굉장히 많은 단역들이 나오시죠. 그분을 통해서 어떤 스토리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고 감동적이죠.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분들은 사람을 살리는 재주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르는 얼굴이나 아니면 그동안 연기 드라마나 영화에서 잘 보지 못한 분들은 굉장히 크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특히나 배우 유준열 씨 같은 경우는 오디션 프로그램 오디션에서 합격되어서 한 내용이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와, 저렇게 대박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사람의 인생을 크게 또 유명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징을 보면 야구나 스포츠가 많이 나오고요. 야구 같은 경우는 매 드라마마다 그런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많은 분들이 말하는 여배우들의 남편 찾기가 나오죠. 그리고
5번째. 저는 사실 이게 제가 생각해 본 건데요. 재벌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드라마에서 보면 재벌은 굉장히 큰 차를 타고 다니고 유명한 차를 타고 다니고 비싼 걸 타고 다니고 집도 뭐 저택에서 사는 우리와 먼 그런 재벌과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랑 밥을 먹고 얘기를 하고 가정사를 얘기하고 사람의 그냥 한 인간으로서 볼 수 있는 시점을 길러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1988에서 보면 덕선이가 태기랑 결혼을 합니다. 태기라는 사람은 이창호 급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해외에서도 알아주고. 그런데 이분하고 덕선이 같은 아이와 평범한 아이랑 결혼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결론에 대해서 너무 시청자의 인기를 신경 쓴 거 아니냐 그러면서 비난을 했는데요. 저는 조금 시선이 틀립니다.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저런 사람, 유명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내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뿐이고 직업이 나랑 틀릴 뿐이고 돈이 나보다 좀 있을 뿐이고 내 인생에 그냥 행복하게 하는 반려자로 그냥 우리와 같이 사는 사람 이런 느낌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재벌들도 너무 이상한 사람, 나랑 틀린 사람 이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인간, 유명한 사람들도 그냥 나와 같은 인간으로 보게 되는 그런 시선을 갖게 되죠.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응답하라 1994, 1997, 1988 예. 너무 재밌었죠. 그곳에서 나오는 의상 하나 또한 지나가는 상점 하나 놓칠 수 없을 만큼 추억이 소환되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매해마다 음악까지도 그쵸 OST까지도 저런 노래가 있었어 너무 좋았어 그래 저런 노래를 들으면서 거리를 걸었고 카페에서 저런 노래 그 옛날에는 경양식 집이죠 돈가스를 썰면서 미팅하면서 저런 노래 들었었지. 아, 내가 사랑했을 때 저런 노래가 나왔었어. 이러면서 저희가 그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죠. 여기서 작가가 또 연출 선생님이 어떤 것을 응답받기를 원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정이 굉장히 넘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 저녁에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덕선이 어머님이 막 빈대떡을 묻히고 뭘 하죠. 옆집에 정환이네 갖다 주라고 하죠. 정환이네에서 또 불고기를 했습니다. 선우네 집에 갖다 주라고 하죠. 선우네에서 또 깍두기를 맛있게 담궜어요. 태기네 가서 태기 먹게 하라고 하죠. 이러면서 계속 돌고 돌다가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이런 정스러운 인간미 넘치는 정말 저희가 경험했잖아요. 저희 집에도 빈대떡 엄청 붙였습니다. 한 광줄이 붙여가지고 집집마다 나눠주고 참 그게 큰 할 일이었어요. 싫었어요 사실. 근데 그게 얼마나 좋았던 일이었나를 다시금 저도 드라마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덕선이는 공부를 참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태기는 이창호급이죠. 거기서 이제 춤만 추는 도룡뇽이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공부에는 담을 쌌어요. 세상 물정에는 너무 밝은 친구였죠. 이런 분들이 자라서 한 가닥씩 하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됩니다. 공부 못한 덕선이는 스튜디오스가 되고요. 도룡뇽은 가게 주인이 되죠. 큰 식당의 주인이. 그리고 뭐 선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잘했으니까 그 자리를 뭐 의사나 이런 사람이 됐겠지만요. 아무튼 지금은 사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열린 기회가 별로 없어요.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해도 잘 되지 않고 취업이 안 되고 몇 년 동안 그냥 있어야 되고 이런 알바만 하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죠. 이렇게 열려 있었던 그 기회에 대해서 그 세상이 얼마나 희망적이고 가능성이 열려 있던 그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하라 시리즈 장면마다 너무 잘 봤는데요. 저는 사실 되게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이래서 이건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건 없고요. 사실은 우리가 추억 속에서 저희가 94 이런 세대는 아니고 좀 먹었어요. 연식이 좀 됩니다. 근데요. 저희 세대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사실 문학의 밤 했잖아요. 그죠? 저는 문학의 밤을 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마리아로 많이 나왔어요. 남자 역할은 잘 못하는 사람이어서 마리아, 주인공을 많이 맡았죠. 그 속에서 제가 연기를 할 수 있는 소스를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사회도 봤어요. 교회가 너무 작아서 아무거나 막 다 하는 거예요. 율동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제일 안 되는 게 율동이었는데요. 남자친구를 막 데리고 왔어요. 교회랑 상관없이. 아, 나 이런 거 좀 해. 막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깨 으쓱으쓱하고. 이런 장면이 교회에서 지금도 교회 오빠라고 할 만큼 교회 추억이 굉장히 그 세대에 많았는데 이것이 빠진 거 보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아니겠다. 크리스찬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아쉬움은 되게 남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 작가는 드라마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라는 이유정이 작가님은 정말 하나님 같은 그런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사람에 대한 사랑을,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동정, 인정 이런 게 진짜 많으신 분이라는 거를 작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슬기로운 감방생활. 슬기롭다는 뜻은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요새 또 제가 좀 찾기를 합니다. 예,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영민하다, 총명하다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사실은 제가 생각에는 적당히가 있지 않을까. 좀 그래도 멀리서 객관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나 슬기로운 의사생활, 적당히가 통하지 않는 거죠. 슬기로운 또 감방생활에서 보면 재혁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한국 시리즈 2년 연속 MVP예요. 그 다음에 마무리 투수예요. 괴물 투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고 진짜 뭐 더 좋은 삶을 위해서 고도로 막 달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기치 않은 사건을 맞이해서 자기가 범죄자가 되죠. 자기도 너무 억울하고 거기서 또 피해를 입어서 뭐 팔도 쓸 수 없는 남한테 이제 칼도 찔리고 이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붉은의 의지로 자기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까지도 와, 대단한 노력과 대단한 사람이다 이 자체가. 근성도 그렇고 그렇는데 이분이 자기 억울함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법자라는 아이가 있어요. 좀 어린데 이 친구는 생계형 범죄자예요. 너무 어렸을 때 가난했고 힘들었고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재혁한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듣지 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억울하다고 해. 들어서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딨어. 다 핑계가 있지. 왜 누워 계세요? 하면 다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듣지도 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법자를 도와주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감동을 해서 나중에 변화되는 여러 가지 이런 작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실은 범죄자를 볼 때 저 사람 멀리 해야 돼. 어차피 저 사람은 나빴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나오면 또 저지를 거야. 저희가 가까운 예로 그냥 가볍게 알코올 중독. 저 사람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작가와 연출 선생님은 정말 무한한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래도 잘 살 수 있어요. 이 사람들도 이런 아픔이 있어서 이랬을 거예요. 이런 거를 많은 분들이 시청자나 뭐 평론가들은 우려를 했어요. 저걸 좋게 보게 만들면 안 돼. 그런데 그런 시점이 아니라 치유의 시점으로 이 작품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또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얘기하겠습니다. 의사들이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면서 많은 얘기를 하는 걸 저는 들었습니다. 찾아봤지요, 좀. 근데 의사가 됐을 때는 저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을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이런 마음이 있지만 안 되는 거는 또 있잖아요. 너무 스케줄이 바쁘고 치료해야 될 환자가 많고 이러면 힘들지만 마음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북돋아주고 함께 해주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쵸? 그거를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나타내주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단락단락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느 하나도 감동적이지 않고 어느 하나도 잘못됐다 이런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이분들의 그 패턴은 오지랖퍼예요. 남의 삶에 대해서 진짜 오지랖이죠.
잘 살게 해주고 도와주고 이러는 것이 작품마다 나와요. 저는 그래서 너무 이 작품들이 따뜻하고 너무 좋아서 너무도 잘 보고 있습니다. 더욱더 기대를 하고 앞으로 나올 작품에도 저는 시청자로서 팬으로서 집중해서 볼 거고 이분들의 사랑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더욱더 느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규미였습니다.